지금 시각은 7시 29분입니다. 우리 지역의 사회적 약자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돌봄을 실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여러분들인데요. 최근에 이분들의 인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서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센터의 변영혜 센터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인권센터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죠. 네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사회복지 종사자의 현장에서 이용자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면서 정작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에는 무관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도적 보호 장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지원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부터 3년 동안 강원도 사회복지사협회와 강원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을 위한 보호구축 사업, 네. 웰프전 사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22년 6월부터 강원도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지원센터로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서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인권센터 개소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신변 보호와 인권 보장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복지 현장을 네. 만드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네. 경찰과 소방관들의 안전과 또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사회복지 현장의 상황은 그럼 어떻습니까? 2019년도에 강원도 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강원도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 실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 종사자 중 68.9%가 욕설을 비롯한 인격 모욕적 발언을 경험했으며 네. 멱살 잡기, 뺨 때리기, 침 뱉기, 주먹으로 발로 차기 등 중간 수준 이상의 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35.2%나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칼을 겨누거나 휘두름 또는 칼로 찌름 등의 치명적 신체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도 네. 2.6%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클라이언트의 자해나 자살, 죽음 등을 목격하는 간접 공격과 또 비하 발언, 반복적인 민원 제기, 고소 및 고발, 스토킹 등 정서적 위험에도 사회복지사 상당수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심각한데요. 그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이제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사례는 기초수급 대상자가 에서 탈락이 된 이용자가 네. 복지관에 와서 의자를 던진다거나 아하. 그리고 또 그 이용자의 폭력적인 행동이 안 돼요라고 말하자 네. 사회복지사의 머리를 잡고 아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그런 행위도 네. 있고요. 네. 또 노인 학대 가해자인 자녀에게는 분리보호 중인 어르신의 거처 정보 제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보 제공을 해달라고 협박하거나 또 욕설을 수일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노숙인센터 이용자가 음주와 욕설, 폭력으로 출입금지를 당하자 지속적으로 담당자 휴대폰으로 협박을 하고 욕설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성적인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어 그래요. 있는데요. 이용자 내방 중 본인은 성폭행범이며 전자팔찌도 차고 있다. 그러니 나가서 밥을 먹으면서 상담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어르신들 중에 남성 어르신들은 좀 몸이 불편하시니까 좀 부축하려고 이렇게 팔을 끼면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더듬는 행위도 있어서 굉장히 그 동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상실에 의한 것도 있는데요. 아동학대로 접수가 됐는데 좀 분리가 필요한데 부모가 강력히 반대하면 분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하기로 하고 분리를 했는데 분리를 못했는데 재신고가 돼서 가보니까 아이가 사망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본인이 격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분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이가 사망한 거에 대한 상실의 그런 위험도 많이 느끼고요. 2차적인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있고 2차 외상으로는 또 그 시설에 입소한 아동 같은 경우에 본인이 친부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성폭력을 당한 아이가 지속적으로 종사자한테 똑같은 말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이야기를 상담을 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는 이성관계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저희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회복지 종사자들 보면은 2019년도에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그 위기경험 실태조사 결과에서
2명 중에 1명이 언어 폭력을 심하게 당했고요. 네. 또 5명 중에 1명은 직간접으로 신체적 폭력을 경험을 하고 네. 있다고 나왔고요. 네. 또 이런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종사자 3명 중에 네. 1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네. 조사가 됐습니다. 상당히 심각한데요. 네. 그러면 인권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조치가 가능하게 된 건가요?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이용자 폭력 원인을 사회복지사의 무능함이나 네. 그다음에 전문성 부족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좀 심했고요. 또 사회복지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되며 일종의 통과 의뢰 아니면 또 폭력 사건의 보고가 논의나 개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인 위기 대응이 좀 필요하고요. 위기 상황 발생 시 절차에 따라서 조직 차원의 대응, 또 피해 종사자의 보호와 안정을 위한 조치, 네. 그리고 서비스의 중단, 재개, 법적 조치 등 그런 필요에 대해서 요구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사후 지원을 위한 체계를 좀 확보를 해서 외상적 사건 후에 잘 개입해서 현장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복지책으로 또 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변정혜 센터장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